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삼도의 김미영입니다. 제가 본 매물은 부천 상동에 위치하고 있고요. 보증금 3천에 권리금 1억 6천에서 합의 1억 9천으로 제가 브리핑 받았고, 제가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상권이 괜찮았고요. 그리고 방이 원룸으로만 21개. 그리고 복도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넓게 빠졌어요. 인테리어도 조금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게 나와 있는 매물이었고요. 그리고 주방이라든가 그 세탁실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도 좋았고, 그리고 저희 집하고 가까웠어요.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한 4정거장 거리 이런 부분도 장점이었고, 바로 위에 옥상에 있는데 옥상 상태가 괜찮고 거기에 뭐 창고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물도 있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그 전속 부동산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내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저희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바로 제가 전속 부동산을 선택했고요. 하고 나서 후회가 없었던 게 뭐냐면, 제가 처음 이제 부동산하고 미팅을 갖고 매물을 3건을 봤어요. 근데 그 3건 중에 1건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,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빨리 선택할 줄 몰랐는데 그 이유가 우선은 그 뭐 대표님을 믿고 그 전속 부동산을 선택한 거지만, 제가 느끼는 느낌도 굉장히 좀 정직하다, 그리고 되게 조금 굉장히 정성스럽게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, 처음에 제가 사실은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, 이 매물이 2억이 안 되잖아요. 1억 9천이잖아요. 근데 요즘에 그 원룸텔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억대 매물을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냥 기다리면 또 누군가가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에 제가 과감하게 그냥 픽했고요. 그리고 사실은 권리금이 되게 조금 제가 좀 디스카운트 받고 싶다라는 말씀 드렸는데, 제가 크게는 기대 안 하고, 왜냐면 1억대 매물이기 때문에 한 300, 500 정도 제가 디스카운트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, 정말 전화상으로 그 전 원장님과 합의해서 500을 우선 받아주셨고, 계약할 때는 추가적으로 더 협상을, 저는 거기서 만족했는데 솔직히 더 협상을 진행하셔가지고 500을 더 깎아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1,000만 원 더 1억 8천에 했죠. 네네.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, 하나하나 브리핑하고 뭐 전기세, 뭐 관리비 이런 쪽으로도 꼼꼼하게 정말 제가 궁금한 거 다 확인을 좀 해주셨거든요. 그런 부분이 좋았고,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도 중간중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부동산이 일임해도 될 부분인데도 하나하나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인지 다 캐치하시고, 또 저한테 코멘트 다 일일이 해주시고, 그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고요. 단점은 없던가요? 매물에 대한 단점이요? 네. 매물에 대한 단점은 우선은 지하가 노래방이고 2층이 이제 당구장으로 되어 있어요. 3층 건물인데, 근데 그 담배 냄새들이 아무래도 그 입구에서부터 거기 막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 피고 하다 보니까 그 계단으로 담배 냄새가 올라오고, 엘베에서도 담배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그 고시원에 딱 입장했을 때는 굉장히 그 향기 관리가 잘 돼 있고, 또 매물이 깔끔하게 좀 관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커버가 좀 가능할 것 같았고, 그리고 초기에 제가 인테리어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와닿았거든요. 거리하고 인테리어 손 안 대도 된다. 그리고 네. 뭐 부분적으로 중간에 공실이 생기면 물론 뭐 부분적으로 인테리어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, 처음부터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 거랑 중간중간에 가볍게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잖아요. 그래서 1억 8천으로 제가 계약을 했음에도 추가적인 인테리어가 바로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, 그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, 또 제가 중간에 이 매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10%의 확신은 좀 부족했는데, 대표님께서 그럼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주변에 시장 조사를 좀 해봐라 그러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이냥 가가지고 뭐 주변에 공실 여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, 그 시설 상태나 뭐 입실료 이런 것들 좀 체크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일대를 쫙 돌면서 이제 시장 조사 들어갔거든요. 근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낡은 그 고시원들이 많더라고요, 주변에. 그런데도 공실이 거의 없었어요. 그리고 그런데도 뭐 입실료가 그렇게 저렴하다는 느낌을 제가 못 받았거든요.
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좀 시설에 실망해서 나온 분들이 저희 매물 보면 충분히 이제 만족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고, 네.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그 입실로보다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늘려서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제가 판단까지 들어서 네. 이 매물을 하게 됐어요. 이게 이제 저하고 상의할 때 그래도 투자하는 대비 저는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. 우리가 들어갈 때는 내가 이제 가치를 더 올려서 금액을 높게 받거나 하면 좋은데 좀 손이 돼 있는 데는 좀 올리기가 쉽지 않고 뭐 서비스를 또 추가해야 되는데 이게 한 300 정도 원장이만 350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한 300 정도 보면 어떻겠냐 했을 때 거리에 대한 부분이 지하철로 내정거장 걸리시고 손을 안 대고 주변 조사할 때도 좀 기다려볼까? 1억대 물건을 받아볼까 하셨어요. 근데 내가 이쪽 지역에서 할 건데 다른 지역 가서 물건을 1억짜리 받으면 뭐예요? 그래서 그 지역을 돌라고 제가 주말에 전화 드렸나? 평일날 전화 드렸잖아요. 그래가지고 바로 점심 이후에 가셔가지고 대여섯 군데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. 내가 인수를 하는 원장에서 봤을 때 이 지역에 찾으면 내 고시원을 나는 방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.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실제 계약을 할 때 이제 방값 이런 입실 자료 갖고 오잖아요. 어떻던가요? 받고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? 금액이 생각보다 이제 방마다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뭐 제일 큰 방은 60만 원도 있었고, 그래요?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자기가 방 쓰면서 창고 개념으로 하나 방 조그만 거 더 쓰겠다 해서 그런 방은 뭐 30만 원에도 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,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뭐 정말 제가 만실을 채우고 노력한다면 400만 원도 그러니까. 가능할 수 네, 있을 것 네.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350 데이터 나오네요. 350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. 네, 네.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계약을 잘 하셨고 잔금은 언젠가요? 잔금은 4월 24일 정도. 4월, 얼마 안 남았죠? 네. 네. 그때는 이제 같이 앉아있지만 원장님이라고 불렀죠. 원장님. 네,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 큰 용기 내서 계약했으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.